한국의 선진기술 덕분에 아무것도 없던 황무지가 비옥한 땅으로 변해버린 사건이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잠깐, 시청 전 구독 버튼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스입니다. 희망을 주는 사람들 이라는 주제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세계 각국을 다니며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담아내는 일을 하고 있죠. 오늘은 그동안 제가 가보지 못했던 에티오피아에 도착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동쪽에 위치한 이 나라는 커피의 원산지로 알려져 있지만 그것 말고는 사실 제가 아는 것이 많지 않았어요. 아디스아바바 공항에 내리자마자 쏟아지는 햇빛이 저를 반겼습니다. 습하지 않은 건조한 더위가 피부를 따갑게 자극했죠. 공항 밖으로 나오니 다양한 색깔의 전통 의상을 입은 현지인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숙소로 가는 길.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아프리카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붉은 흙먼지가 날리는 도로, 낡은 건물들, 그리고 도시 곳곳에 여전히 남아있는 빈곤의 흔적들. 여기서 어떤 희망의 이야기를 찾을 수 있을까? 솔직히 약간의 걱정이 들었어요. 여행 일정은 일주일. 첫날은 현지 가이드를 만나 에티오피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간단히 배우고 이틀째부터는 시골 마을로 향할 예정이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고 내일의 촬영을 위한 장비를 점검했죠. 카메라 렌즈를 닦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번 다른 나라, 다른 문화를 담아내지만 결국 인간의 희망이라는 건 비슷하지 않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현지 가이드 테클레를 만났어요. 테클레는 유창한 영어로 에티오피아의 역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3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나라, 식민지 경험이 거의 없는 독특한 아프리카 국가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그는 내일 방문할 시골 마을에 대해 이야기하며 문득 이런 말을 했어요. 알렉스, 내일 갈 그 마을은 좀 특별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거든요. 한국이라니 예상치 못한 단어에 제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아프리카 한가운데서 한국을 만나다니 어떤 인연으로 그들이 이곳에 왔을까? 호기심이 생겼죠. 이튿날 우리는 아디스아바바에서 3시간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먼지 나는 비포장도로를 달리다 보니 점점 황량한 풍경이 펼쳐졌어요. 그런데 마을 입구에 가까워질수록 뭔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잘 정돈된 농경지,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 그리고 마을 입구에 서 있는 작은 간판. 그 간판에는 현지어와 함께 또 다른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한글이었어요. 새마을운동 시범마을이라고 쓰여 있었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 궁금해하는 제 표정을 본 테클레가 웃으며 말했어요. 곧 모든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저기 오시는 분이 한국에서 오신 담당자분이에요. 멀리서 우리를 향해 걸어오는 한 아시아 여성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지영. 새마을운동 중앙회의 에티오피아 담당자였습니다. 지영 씨는 밝은 미소로 저를 반겨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렉스 씨,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마을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이번 여행이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지영 씨를 따라 마을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다른 아프리카 마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 펼쳐졌거든요.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 벽돌로 지어진 튼튼한 집들, 그리고 마을 중앙에는 작은 회관까지 있었어요.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주민들의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어른들은 저마다의 일터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죠. 여기가 정말 에티오피아 맞나요? 제 입에서 무심결에 나온 말에 지영 씨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오시면 그런 반응을 보이세요. 하지만 이게 바로 에티오피아의 한 모습이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예요. 지영 씨의 안내로 마을 회관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몇몇 마을 주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일어나 현지어로 인사를 건넸고 테클레가 통역을 해주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이 마을의 이장 아베베입니다. 당신이 우리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카메라를 세팅하며 이 모든 광경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회의실 벽에는 여러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과거의 마을 모습과 현재를 비교한 사진들. 한국인들과 에티오피아인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 그리고 낯선 한글로 된 포스터까지. 이건 무슨 뜻인가요? 제가 한글 포스터를 가리키자 지영 씨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뜻이에요. 새마을운동의 핵심 정신 중 하나죠. 회의실 탁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지영 씨는 새마을운동이 무엇인지, 왜 한국이 에티오피아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새마을운동은
한국이 극심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작한 범국민적 운동이었어요. 60년대 한국은 전쟁 후 폐허였고 국민 대부분이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기로 결심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저는 문득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스마트폰, 자동차, 화장품 같은 현대적인 이미지만 알고 있었지. 그들이 어떻게 그런 나라가 되었는지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한국은 지금 경제 선진국이지만 불과 5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많은 나라들이 한국이 다시 일어서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우리는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자부심이 빛났어요. 그런데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뜻밖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알렉스 씨, 혹시 한국전쟁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1950년에서 1953년까지 있었던 전쟁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지영 씨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에티오피아가 병사들을 파병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에서? 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한국전쟁에 참전한 나라예요. 1214명의 병사들이 목숨을 걸고 한국을 지켰죠. 그중 122명은 전쟁 중 목숨을 잃었고 536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장 아베베가 무언가를 말하자 테클레가 통역했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한국전에 참전했던 노인이 계세요. 내일 만나보시겠어요? 물론이죠. 제 대답에 모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루 종일 마을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의 일상과 변화된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우물에서 깨끗한 물을 길어 올리는 아이들, 현대적인 농업 기술로 작물을 가꾸는 농부들, 그리고 공동 작업장에서 수공예품을 만드는 여성들까지.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현지 음식과 춤, 노래로 저를 환영해 주었죠. 촬영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온통 오늘 들었던 이야기들로 가득했어요. 한 나라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돕는 위치가 되다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에티오피아와 한국이 서로 도왔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오늘 찍은 영상을 다시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진짜 희망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보다 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가 있을까? 잠들기 전 내일 만날 참전용사의 이야기가 무척 기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죠. 언젠가 한국도 직접 가봐야겠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마을 외곽에 위치한 작은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 한국전쟁 참전용사 메콘넨 씨가 살고 있었어요. 아흔을 바라보는 고령임에도 그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우리를 보자 천천히 일어나 인사를 건넸죠. 어서 오세요. 한국에서 온 손님을 맞이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영 씨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오히려 영광입니다. 메콘넨 어르신 같은 분들 덕분에 제 조국이 지금의 모습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카메라를 세팅하고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메콘넨 씨는 1950년 22살의 나이로 한국전에 참전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우리는 왜 그렇게 먼 나라에 가서 싸워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본 한국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폐허였어요. 사방이 불타고 사람들은 굶주리고 아이들은 부모를 잃고 거리를 헤매고 있었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0년이 지났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생생한 듯 했어요. 우리는 부산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며 싸웠습니다. 많은 전우들이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그땐 이 나라가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메콘넨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벽에 걸린 낡은 사진첩을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 군복을 입은 그의 모습과 한국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 사람들의 의지였습니다.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때 느꼈죠. 이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이다라고요. 지영 씨가 메콘넨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같은 분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한국이 오늘날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메콘넨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한국이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볼 수 있어 기쁩니다. 더구나 이제는 우리 에티오피아를 도와주다니. 인생이란 참 신비롭네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 저는 깊은 감동에 사로잡혔습니다. 역사 교과서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가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의 입을 통해 전해지다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단순히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새로운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오후에는 지영 씨의 안내로 마을의 학교와 농업교육센터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는 한국의 농업 기술을 배우는 현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한 원조가 아니에요.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지영 씨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고, 마을 공동 작업장에서는 여성들이 한국식 농산물 가공법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적극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흡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새마을운동의 핵심은 자립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도움을 주지만 궁극적으로는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마을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하루 세끼 식사도 어려웠지만 지금은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 가능해졌다고 해요.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여성들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며 가정 경제의 보탬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주민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한 여성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이룰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무엇일까? 지영 씨에게 물어보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직접 한국에 와서 보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초대하고 싶은데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내심 기뻤어요. 이 놀라운 이야기의 뿌리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니까요. 정말요? 그럼 정말 기쁘게 초대에 응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 여정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를 떠나기 전날 밤, 촬영한 영상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니야. 이것은 인류가 서로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야. 그리고 곧 찾아올 한국 방문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의 촬영을 마치고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2시간이 넘는 긴 여정이었지만 마음은 이미 한국에 가 있었어요. 메콘넨 씨의 이야기, 마을 사람들의 변화된 삶, 그리고 지영 씨의 열정적인 설명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그들은 어떻게 그토록 짧은 시간에 그런 변화를 이룰 수 있었을까?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느껴진 것은 속도였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이고 정확했어요. 입국 심사대에서 수화물 찾는 곳까지 모든 과정이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죠. 공항 밖으로 나오자 지영 씨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알렉스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떠세요? 첫인상이? 솔직히 말하면 조금 압도됐어요. 모든 게 너무 현대적이고 빠르네요.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마치 미래도시 같았습니다. 높게 솟은 빌딩들, 반짝이는 네온사인, 그리고 끊임없이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 이것이 불과 5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이 강은 한강이라고 해요. 한국전쟁 당시에는 이 강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보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했죠. 강변을 따라 펼쳐진 공원과 자전거 도로, 그리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과거의 상처 위에 새로운 미래를 건설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준비한 스케줄은 이렇습니다. 내일은 서울에서 한국의 현대 모습을 보여드리고, 모레는 새마을운동의 발원지인 경상북도로 가서 실제 변화가 일어난 농촌 마을을 방문할 거예요. 괜찮으세요? 완벽해요. 정말 기대됩니다. 호텔에 도착해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저녁에는 지영 씨가 추천한 한국 전통 음식점으로 향했습니다. 테이블에 놓인 다양한 반찬들과 김치, 불고기의 매콤하고 달콤한 맛이 입안에서 춤을 췄어요. 이 음식들이 정말 맛있네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지영 씨,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진짜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영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 끈질긴 근면성, 그리고 어쩌면 가난했던 시절의 절박함일지도 몰라요.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발전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에티오피아에서 만난 메콘넨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본 70년 전 한국의 모습과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 사이의 극적인 대비가 실감났어요. 다음 날 아침, 지영 씨와 함께 서울 시내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국립중앙박물관이었어요. 그곳에서 한국의 5000년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오랜 역사 동안 수많은 침략과 시련을 겪었어요. 특히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은 큰 상처를 남겼죠.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박물관을 나와 경복궁, 청계천, 그리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등을 차례로 방문했어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삼성전자 홍보관을 방문해 한국의 첨단 기술력을 직접 체험했죠.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지영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일 보여드릴 곳에서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녁에는 한국의 젊은이들로 북적이는 홍대 거리를 걸었습니다. 활기차고 창의적인 에너지가 거리 곳곳에서 느껴졌어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오늘 촬영한 영상을 검토했죠. 지영 씨,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왜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를 돕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많은 나라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전쟁 후에는 유엔과 미국의 원조가 없었다면 다시 일어서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에티오피아처럼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친 나라들도 있었고요.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차례라고 생각해요. 그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국제 원조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은혜 갚음이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도움의 진정한 의미예요.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새마을운동이 바로 그런 철학에서 시작되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이구나.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만들어낸 기적. 내일 방문할 새마을운동의 발원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곳에서 한국 기적의 진짜 비밀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잠들기 전 노트북을 열고 오늘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의 제목이 문득 떠올랐어요. 희망의 연결고리 에티오피아와 한국의 기적. 이른 아침, 우리는 서울을 떠나 경상북도로 향하는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감탄했어요. 이 기차 정말 빠르네요. 시속 300km까지 낼 수 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3시간이면 가죠. 창밖으로 도시의 모습이 점차 시골의 모습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정돈된 농가 밭, 그리고 현대식 농가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2시간쯤 달렸을까? 우리는 경산역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차를 타고 30분을 더 달려 마침내 성곡마을에 도착했어요. 여기가 바로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마을 중 하나입니다. 1970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시범마을로 지정했던 곳이죠. 마을 입구에 서서 처음 본 풍경은 에티오피아에서 봤던 것과 비슷했습니다.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표지판, 깔끔하게 정돈된 마을길, 그리고 활기찬 주민들의 모습까지. 마을 회관에 들어서자 벽에 걸린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초가지붕의 낡은 집들, 허름한 옷을 입고 일하는 농부들, 그리고 진흙탕 길을 맨발로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게 다 60년대 한국의 모습인가요? 네. 그때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어요.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이었죠. 회관에는 이미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계셨습니다. 그중 한 분이 저를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마을의 새마을 지도자였던 김영수입니다. 70년대 이 마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 중 하나지요. 김영수님은 여든이 넘은 고령임에도 또렷한 목소리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가난했어요. 끼니를 제대로 챙겨 먹는 것조차 힘들었죠. 춘궁기봄철 식량이 떨어지는 시기가 되면 산에서 나무를 뜯어먹고 나무 껍질로 죽을 쑤어 먹었어요. 초가지붕은 매년 갈아야 했고 비가 오면 온 마을이 진흙탕이 되곤 했죠. 그의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시절의 한국을 상상하자 에티오피아의 모습과 오버랩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마을이 오늘날 제가 본 서울 같은 도시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정부에서 각 마을에 시멘트 20포대를 무상으로 지원해준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었죠. 마을 사람들이 뭘 할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김영수님은 그때의 일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을 회의를 열었어요. 무엇을 할지 정해야 했거든요. 어떤 사람은 마을 회관을 짓자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들자고 했죠. 결국 우리는 마을의 진흙탕 길을 시멘트로 포장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20포대의 시멘트로는 마을 전체 길을 포장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돈을 모으고 시간을 내어 직접 노동력을 제공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왜 정부가 주는 것만으로 안 되고 우리 돈까지 써야 하냐는 불만이 있었죠. 하지만 점차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마음도 바뀌었어요. 길이 포장되자 비가 와도 더 이상 진흙탕이 되지 않았습니다. 농사철에 트랙터가 들어올 수 있게 되면서 생산성이 높아졌고 아이들은 깨끗한 길을 통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그 작은 성공이 우리에게 자신감을 줬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죠. 그 다음에는 초가 지붕을 슬레이트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러자 매년 지붕을 갈아야 하는 수고로움에서 해방되었죠. 그 다음엔 마을 공동 작업장도 만들고 협동조합도 설립했어요. 김영수님의 눈에서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변화를 이끌어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빛이었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시멘트가 아니었어요. 정부가 준 것은 단지 계기였을 뿐. 진짜 변화는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협력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에티오피아 마을에서 보았던 변화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정확히 같은 패턴, 같은 철학이 적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단순한 물질적 지원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 오후에는 마을 곳곳을 돌아보며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수 있는 장소들을 촬영했어요. 옛 우물터, 지금은 박물관이 된 초가집,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가꾸고 있는 공동 텃밭까지. 지금도 우리 마을은 새마을운동 정신을 이어가고 있어요. 매월 한 번씩 주민들이 모여 마을 청소를 하고 공동 작업을 하지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에티오피아에서 온 방문단을 맞이해 우리의 경험을 나눕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작은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김치와 된장찌개, 그리고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음식들이 테이블에 가득했어요. 농악대의 흥겨운 연주와 함께 마을 어르신들의 춤사위가 펼쳐졌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이 모든 순간을 담아내려 노력했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단순한 영상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것은 인간의 의지와 협력이 만들어낸 진정한 기적이었으니까요. 잔치가 끝난 후 밤하늘의 별을 보며 마을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자부심과 함께 깊은 지혜가 느껴졌어요. 이분들은 단순히 발전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 발전을 직접 만들어낸 주역들이었으니까요. 알렉스 씨, 우리나라가 변화한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수 님이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이건 그냥 경제적 성장이 아니라 완전한 변신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김영수 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우리의 변화에 3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절박함이었죠. 우리는 정말 가난했고 그대로 살 수는 없었어요. 둘째는 교육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이들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죠. 셋째는 함께하는 마음이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마을 사람들이 함께하니 가능했습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특히 함께하는 마음은 에티오피아 마을에서도 똑같이 느꼈던 부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마을을 떠나 인근에 있는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새마을운동을 배우는 교육시설이었어요. 매년 70개국 이상에서 1,500명이 넘는 연수생들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연수원 담당자 박민수 씨가 설명해 주었어요. 그들은 자국으로 돌아가 배운 것을 실천하고 있죠. 연수원 내부에는 새마을운동의 역사와 성과를 보여주는 전시관이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전 세계 각국에서 진행된 새마을운동 프로젝트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등 다양한 지역에서 한국의 경험을 배우고 적용하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재 몇십 개국에서 새마을운동을 자국의 농촌개발 모델로 도입하고 있어요. 유엔에서도 이 모델을 지속가능한 개발의 좋은 사례로 인정했습니다. 전시관 한쪽에는 에티오피아 섹션이 있었어요. 제가 방문했던 그 마을의 사진도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에티오피아 주민들의 밝은 표정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에티오피아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나라예요. 한국전쟁 때 그들이 우리를 도왔고 이제 우리가 그들을 돕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국제사회가 작동해야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민수 씨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원조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함께 성장하기였어요. 새마을운동이 처음부터 국제적인 모델로 계획된 건가요? 아니요. 처음에는 우리나라의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부 정책이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경험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나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죠. 물론 그대로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상황과 문화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수원의 교육장을 둘러보니 실제로 다양한 국가에서 온 연수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이론 수업뿐만 아니라 실습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 교실에서는 효율적인 농업 기술을, 다른 교실에서는 주민 조직화 방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인드셋의 변화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스스로 해결하자는 자조 정신, 그리고 함께하면 더 강하다는 협동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연수원을 나오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단순한 개발 정책이 아니라 하나의 철학이자 생활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에는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서울로 돌아와 한국국제협력단 KYCA를 방문했어요. 이곳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을 총괄하는 기관이었습니다. 한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화한 유일한 사례입니다. KYCA의 김태희 국장이 설명해 주었어요. 이러한 경험은 우리에게 특별한 책임감을 줍니다. 우리는 단순히 물질적 지원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자립을 돕고자 합니다. 김 국장은 한국이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개발협력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농업 기술 전수, 교육 시스템 구축, 보건의료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경험과 기술을 나누고 있었어요. 우리는 과거 우리가 받았던 도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나라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KUICA 사무실 벽에 걸린 세계 지도를 보니 한국의 원조가 전 세계 90개국 이상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티오피아는 중점협력국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 저는 이 여정을 통해 발견한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변화는 단순한 경제적 성장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간의 잠재력과 협력의 힘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기적이 이제 다른 나라들로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저녁에는 지영 씨와 함께 서울 남산타워에 올라 도시의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으로 가득한 도시를 내려다보며 불과 50년 전 이곳이 전쟁의 폐허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지영 씨, 저는 이번 여정을 통해 진정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누군가 와서 도와줄 거야라는 수동적인 기대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적극적인 믿음이었어요. 지영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진정한 희망은 스스로의 힘을 믿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가능하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녀의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에티오피아와 한국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어요. 내일 마지막 일정으로 한국전쟁기념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거기서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에 관한 자료도 볼 수 있을 거예요. 한국과 에티오피아를 연결하는 이 특별한 인연의 시작점을 찾아가는 여정이 기대되었습니다. 내일의 방문을 통해 이 이야기의 퍼즐이 완성될 것 같았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으로 지금까지 촬영한 장면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변화하는 마을, 메콘넨 씨의 감동적인 이야기, 한국의 농촌에서 보았던 놀라운 발전의 흔적들, 그리고 이제는 세계를 돕고 있는 한국의 모습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의 큰 흐름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잠재력에 대한 이야기였고, 서로를 돕는 국제사회의 아름다운 선순환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내일의 마지막 일정이 끝나면 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이 모든 영상을 편집하고 하나의 다큐멘터리로 만들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작업은 단순한 콘텐츠 제작을 넘어 전 세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중요한 사명이 되었어요. 잠들기 전 창문을 열고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 도시의 불빛도 함께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하늘의 별과 지상의 불빛이 서로 호응하듯 한국과 에티오피아도 서로의 역사 속에서 아름답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한국전쟁기념관으로 향했습니다. 웅장한 건물 앞에 선이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곳은 치열했던 전쟁의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기념관은 한국전쟁의 역사와 의미를 후대에 전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특히 유엔군으로 참전한 21개국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공간이기도 하죠. 입구를 지나 넓은 전시실로 들어섰습니다. 벽면에는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는 사진들과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폐허가 된 도시들, 피난길에 오른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최전선에서 싸우는 군인들의 모습까지. 그 모든 것이 저를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마련된 유엔 참전국 전시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참전 21개국의 국기와 함께 각국의 참전 규모와 희생자 수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에티오피아 섹션을 찾았습니다. 에티오피아 제왕 카파 셀라시의 1세는 유엔의 요청에 응해 1214명의 병사를 파병했습니다. 그들은 강인한 체력과 용맹함으로 레드불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카프고지 전투 등 12차례의 전투에 참여했어요. 122명이 전사하고 53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전시된 사진 속에는 한국 군인들과 함께 있는 에티오피아 병사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들은 머나먼 아프리카에서 왔지만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지영 씨, 이 사진 속 병사들이 바로 메콘넨 씨와 같은 분들인가요? 네. 그들이 바로 70년 전 한국을 지켜준 영웅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의 희생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기념관의 한쪽에는 에티오피아 참전 기념비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지영 씨의 설명에 따르면 1968년 한국 정부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 이 기념비를 세워 그들의 희생에 감사를 표했다고 해요. 한국이 이제는 에티오피아를 돕는 것은 단순한 국제 원조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은혜 갚기인 셈이네요. 맞아요. 우리는 과거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이제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나라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국제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념관을 나오면서 이번 여정의 의미가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인연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류의 연대와 협력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오후에는 지영 씨의 제안으로 서울의 디지털 미디어 시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던 곳이 첨단 미디어 산업단지로 변모한 공간이었어요. 이곳은 한국의 또 다른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예요. 과거의 상처를 새로운 미래로 바꾸어낸 곳이죠. 넓은 공원과 현대적인 건물들, 그리고 첨단 기술 기업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쪽에 마련된 전망대에서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며 지영 씨가 말했어요. 오늘날 한국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만의 힘이 아니었어요.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의 도움이 있었고, 우리 국민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믿고 함께 일했다는 점이에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에티오피아 마을에서도 한국의 성공 마을에서도 제가 보았던 것은 바로 그 함께하는 힘이었으니까요. 지금까지 수많은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지만 이번 작업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이제 단순히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희망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지영 씨와 함께 한국 전통 찻집을 방문했어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향기로운 차를 마시며 이번 여정을 통해 배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알렉스 씨, 이번 다큐멘터리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세요? 잠시 생각한 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답을 했습니다. 진정한 희망은 누군가 와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서 서로 돕고 함께하는 것의 중요성도 보여주고 싶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돕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은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걷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영 씨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그거예요. 우리가 에티오피아에서 하고 있는 일의 본질이죠. 차를 마시며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제가 만들 다큐멘터리가 공개되면 에티오피아 마을에서 특별 상영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메콘넨 씨를 한국으로 초청해 그가 젊은 시절 지켰던 나라의 변화된 모습을 직접 보여주고 싶다는 지영 씨의 소망도 들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여정은 저에게 단순한 다큐멘터리 제작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것은 진정한 희망과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방에 도착해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정리했어요. 에티오피아에서 시작된 여정이 한국에서 완성되면서 저는 이제 더욱 분명한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만들 콘텐츠는 단순히 감동적인 스토리가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영감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내일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이 모든 이야기를 세상과 나눌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특별한 인연,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진정한 희망의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랐어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카메라 속 영상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아이들의 웃는 얼굴, 메콘넨 씨의 깊은 눈빛, 한국 농촌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서울의 화려한 풍경까지 이 모든 장면들이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아침, 호텔 창문을 열고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높게 솟은 빌딩들 사이로 아침 햇살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 곧 이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더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며 지영 씨와 마지막 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장소로 모시고 가려고 해요. 한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곳이죠. 호기심에 가득 찬 마음으로 지영 씨를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는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광화문 광장으로 향했어요. 넓은 광장 주변으로는 고궁과 현대적인 정부 건물들, 그리고 첨단 기업들의 사옥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역사적 중심지예요. 조선시대 왕궁의 정문이었던 광화문을 중심으로 500년의 역사가 숨쉬는 공간이죠. 하지만 동시에 현대 한국의 심장부이기도 합니다. 광장 한가운데 서서 사방을 둘러보니 정말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한쪽에는 전통 의상을 입은 수문군 교대식이 진행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최신 기술을 선보이는 디지털 전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광장은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장소이기도 하고, 국가적 위기 때마다 하나로 뭉쳤던 곳이기도 하죠. 한국의 정신이 살아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영 씨의 말을 들으며 광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광장 한쪽에 설치된 작은 전시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한국전쟁 참전국 감사 전시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우연일까요? 마침 오늘부터 시작된 특별 전시예요. 한국전쟁 당시 도움을 준 나라들의 감사를 표하는 행사죠. 전시장으로 들어가니 21개 참전국의 자료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에티오피아 섹션 앞에 서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곳에는 제가 만났던 메콘넨 씨와 비슷한 연배의 젊은 병사들이 한국 땅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희생을 기억하고 있나요? 물론이죠. 매년 유엔군 참전의 날 행사를 열고 학교에서도 이 역사를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의 번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잊지 않아요. 전시장을 나와 광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광장의 풍경을 담으려는데 문득 옆에 앉은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오셨어요. 외국에서 오셨나요? 뭘 촬영하고 계신가요? 그분께 저희 다큐멘터리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에티오피아와 한국의 특별한 인연,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희망의 이야기를 말이죠. 아, 에티오피아라. 그 머나먼 아프리카에서 우리를 도와주러 왔었죠. 저도 한국전쟁을 어린 시절에 겪었어요. 그때 우리는 정말 가난했고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나라들이 도와주셨죠. 그 은혜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할아버지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며 이 이야기의 의미가 더욱 깊게 다가왔어요.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과 희생, 그리고 감사가 담긴 살아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우리 세대는 알아요. 한국이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요. 전 세계가 우리를 도와주었고 우리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이제 다른 나라들을 돕고 있는 거죠. 할아버지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이번 여정을 통해 깨달은 핵심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의 도움으로 성장한다는 진리 말이에요. 점심시간, 지영 씨는 저를 근처의 전통 한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에 차려진 다양한 반찬들과 비빔밥의 화려한 색감이 눈을 사로잡았어요. 한국 음식은 다양한 재료가 조화를 이루는 게 특징이에요. 각자의 맛을 유지하면서도 함께 어우러질 때 더 풍부한 맛을 내죠. 어쩌면 이것이 한국 문화의 특징인지도 모르겠어요. 개인의 능력을 존중하면서도 함께할 때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지영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식 문화에서도 그 나라의 정신이 드러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저희 귀국 비행기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공항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한강을 가로지르는 웅장한 다리들, 강변을 따라 늘어선 아파트 단지들, 그리고 도시 곳곳에 펼쳐진 공원들. 이 모든 것이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루어진 변화라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지영 씨,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여정을 통해 저는 단순한 다큐멘터리를 넘어 진정한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지영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드려요. 알렉스 씨가 만들 다큐멘터리를 통해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특별한 인연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에 오시면 좋겠어요. 아직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많거든요. 공항에 도착해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지영 씨는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네주었어요. 이건 새마을운동 배지와 에티오피아에서 만든 커피예요. 두 나라의 특별한 인연을 기억하는 작은 선물이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선물을 받았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기 전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고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비행기 안, 창가에 앉아 구름 위로 떠오르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머릿속에서는 지난 2주간의 여정이 영화처럼 흘러갔습니다. 에티오피아 마을의 변화된 모습, 메콘넨 씨의 감동적인 이야기, 한국 농촌에서 보았던 발전의 흔적들, 그리고 이제는 세계를 돕고 있는 한국의 모습까지. 노트북을 열고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내레이션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희망을 찾으러 세상 끝까지 갔다. 그런데 진짜 희망은 서로를 기억하고 손을 내미는 그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한국이 있었다. 화면에는 에티오피아 마을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며 웃고 있는 장면이 흐르고 그 뒤로 서울의 야경이 겹쳐지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두 나라의 이야기가 하나로 연결되는 감동적인 장면이 될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가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12시간 동안 저는 이번 여정에서 찍은 모든 영상을 다시 보며 편집 계획을 세웠어요.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인류가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미국에 도착한 후 바로 편집실로 향했습니다. 수백 시간의 영상을 다듬고 각 장면들을 연결하며 음악과 내레이션을 입히는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몇 주간의 작업 끝에 마침내 희망의 연결고리, 에티오피아와 한국의 기적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된 이 다큐멘터리는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을 얻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두 나라의 특별한 인연에 감동했고 진정한 국제 협력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에티오피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 다큐멘터리를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싶다는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은 메콘넨 씨가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서울을 방문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70년 만에 그가 젊은 시절 지켰던 나라의 변화된 모습을 직접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저는 다시 카메라를 들고 메콘넨 씨의 한국 방문을 기록하기 위해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벅찬 감동, 한국전쟁기념관을 방문해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을 발견했을 때의 눈물, 그리고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보며 감탄하던 모습까지. 모든 순간이 가슴 뭉클한 감동을 안겨주었어요. 메콘넨 씨는 한국 대통령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70년 전, 저는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인간의 의지와 협력이 만들어낸 기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제는 우리 에티오피아를 돕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국제사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은 전 세계 미디어에 보도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저의 다큐멘터리는 더 많은 나라에서 상영되었고 국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어요. 이제 저는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라는 채널을 넘어 희망을 연결하는 사람들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의 감동적인 협력 사례를 발굴하고 그 속에서 진정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죠. 그리고 매년 한 번씩 저는 에티오피아와 한국을 방문해 두 나라의 변화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인류가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살아있는 증거를 남기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끝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서로를 기억하고 손을 내미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희망은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렉스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고 이제는 과거 자신을 도왔던 나라들에게 그 은혜를 갚고 있는 모습에서 진정한 국제협력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새마을운동의 철학은 단순한 원조를 넘어선 진정한 도움의 의미를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동을 향한 여정, 감동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